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동사에 있어서의 목적어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동사는 형태적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 모양을 띠게 됩니다. 1번 동사 플러스 부사, 1번은 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 2번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 3번은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구동사에 있어서 목적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명확히 알아야 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죠? 1번 항목인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 이 구동사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2번, 3번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동사 플러스 부사 중에서도 이때 동사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일까요, 여러분? 뭘 잡아당기다 하면 풀이죠. 그죠? 그러면 풀 다음에는 목적어 없이는 풀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움직이다라는 여러분 move 아시죠? 그런 녀석은 자동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move하고 끝내도 돼. 아니면 뒤에 부사가 붙어서 moves fast 하면 빨리 움직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박스를 움직이다 할 때는 move는 타동사지만 자 어쨌든 구동사의 세 가지 형태 중에 1번 형태인 동사 플러스 부사 중에서도 이 동사가 타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라는 녀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동사와 부사 사이에 넣어야 될 것인가 동사 부사 다음에 즉 부사 다음에 넣을 것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의 위치를 설명드리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일 때 목적어가 it, you, me, it, you, me와 같이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와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 회사에 픽업 갈게 이러면 I will pick you up from work라고 그래요. I will pick you up from work 이렇게 얘기해서 you를 pick과 up 사이에 넣으셔야지 이때는 pick up you 이러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는 pick과 up 사이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pick you up의 up은 전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사입니다. 문법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부사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명사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온다는 것은 구동사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 명사가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 명사라고 하는 것은 it, you, me 이런 것과 달리 책상, 의자, 청바지 이런 것들을 일반 명사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청바지를 벗다라고 할 때 take off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청바지가 잘 안 벗겨지는데 힘을 줘서 세게 당겨서 벗을 때는 pull off를 쓸 수 있거든요. pull off. 그러면 이때 pull my jeans off라고 하는 게 맞느냐? pull my jeans off. 아니면 pull off my jeans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 off를 처음부터 전치사라고 착각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pull off의 off는 부사예요. 이때 목적어는 풀의 목적어지 off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 명사가 올 때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적어드리면 pull my jeans off도 맞고요. pull off my jeans도 맞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게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능적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만 어떨 때는 pull과 off 사이에 오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pull off 다음에 넣는 경우가 자연스러워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기준만 말씀드리면 목적어가 길 때 목적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좀 긴 형태일 땐 뒤로 빼는 게 옳아요. pull off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중간에 pull이 있고 아주 긴 표현이 있고 off 뭔가 읽기도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기준이 없어요. 대원칙만 있을 뿐, 그 다음에는 pull something off 아니면 pull off something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도 이런 경우 A 형태가 B 형태보다 prefer, 선호되고 더 많은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까지만 설명해 놓았지 논리적으로 뭘 설명한 문법학자나 언어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깊이 있는 논문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조금 낙담할 소식을 전하자면 이건 네이티브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모국어라야지만 분간을 확실히 할 수, 읽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다행스러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티브가 아니더라도 영어 실력이 차츰 올라가고 많은 문장을 접해보면 내가 읽어보면 더 잘 읽히는 녀석들이 탄생하게 돼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분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동사 플러스 전치사부터는 쉬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어디 안을 들여다보다 할 때 look into를 쓰죠. 그러면 그때 look은 자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뭘 벗기다 할 때 pull off는 풀이 타동사였거든요. 근데 어디 안을 들여다보다 하거나 어디를 보다 할 때 look into나 look at은 그 look은 자동사예요. 그럼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면 목적어는 어디에 와야 되죠? 당연히 전치사 뒤에 와야 되거든. 따라서 그 컵 안을 들여다봤다 이러면은 I looked into the cup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look 다음에는 look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 없거든요. 당연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look into the, look은 과거로 쓰세요. looked into the cup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이루어진 구동사는 무조건 전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예를 들어 좀 어려운 구동사인데 저희 책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눈치를 채다라고 할 때 pick up on이라는 구동사가 있어. pick up on. 그러면 이때 pick up on에서 up은 부사예요. 전사는 뭐다? on이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그럼 목적어의 위치는 반드시 전사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힌트를 주면 내가 눈치를 주면 그 눈치를 채다라고 하면 pick up on hints. H-I-N-T-S. pick up on hints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다? 동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인 경우에 일반 명사가 나왔을 때 때로는 중간에 때로는 부사 뒤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정말 감의 영역이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눈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다라고 하면 영작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The strong wind, blow의 과거형은 blew. 그 다음에 the snow away. 다시 한번 the strong wind blew the snow away. 이럴 때 이때 blow는 타동사고 away는 부사거든요. 전사가 아니고. 그러면 the snow가 중간에 올 수 있죠. 맞죠? 하지만 the strong wind blew away the snow라고 해도 자연스러워요. The strong wind blew away the snow.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 플러스 부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가 일반 명사일 때 중간이나 뒤에 올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중간에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뒤에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pull off jeans라든지 오늘 나온 blow away의 목적어는 blew the snow away, blew away the snow. pull off jeans, pull jeans off. 둘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감의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적어의 위치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제 동사 플러스 부사일 때 참 답답하네요. 감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결 방안이 없나요? 하는 것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이티브만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저만 해도 한 85%에서 95% 사이는 거의 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러운지 다 감을 잡아요. 네이티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습량을 늘려가면 저는 뭐 영어 티처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 학습자들도 거의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동사의 의미적인 형태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